제가 느끼기에는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의 강도나 빈도가 줄어들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하나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 무엇 때문에 달라져? 저도 못 맞추고 아무도 못 맞춰요. 트럼프조차도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은 못 만들어요. 예전보다 복잡계 세상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들고 의도대로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들도 힘이 세지만 그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택의 투자병법입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 끝났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도 큰 폭으로 하락으로 금요일 날은 시장이 움직였었고 저희가 쉬는 월요일 날에는 반면에 또 이 정도면 많이 빠졌으니까 회복을 하나 보다 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다시 급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3% 가까이 갔었 정도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2025년 3월 3일 미국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예정 변경 없다. 라고 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난리 부르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일단 그 발표를 한 자리도 협박하는 자리도 아니고 TSMC에서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는 자랑하고 남들은 패고 하는 이런 거 깡패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진짜 지난번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도 분위기가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곳에서 이런 화면은 처음 본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TSMC 발표에서도 투자 유치해서 나 많은 거 했어 라고 하면서 반대쪽으로 관세 엄청 때리는 이런 행동들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인데 좋은 것만 할 때 나쁜 것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는 게 아주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했던 부분들은 가격이 크게 움직였던 부분들도 일단은 움직인 부분이지만 가격과 논리가 같이 강화될 때가 있고 사실 가격만 한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는 훨씬 지속 가능성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최근에 시장에서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의 로직은 이제는 며칠 동안 익숙해지셨겠지만 익숙해지진 않죠. 안 좋은 게 익숙해지진 않잖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로직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 강화되고 있는 로직 상태에서 사람들은 지금 관세라는 부분이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도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정책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경제 성장 데이터도 꺾여지고 있는 상황의 데이터가 매일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부분을 채권 시장이 반영하면서 금리가 빠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미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의 확률 높게 반영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채권 시장은 가능성을 팩트화시키는 방법으로 확률도를 높인 상태로 넣어주는 그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채권 시장이 물가 올라가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반응 안 하면서 그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은 판단 끝냈구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냥 잡았구나.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이 금리를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상승시키지도 않고 그냥 빠진 상태에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반영도가 더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채권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의 관찰로 지금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가 상승 데이터가 나타나는데도 금리가 낮은 상태에 있어 없어 라는 부분에 중요도가 들어갔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의 미국 경제의 가능성을 많이 높여서 보는 부분. 이것이 지금 어떠한 가능성에서 팩트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부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세라는 부분과 우크라이나와의 회담 등등의 여러 모습에서 나타났듯이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뭔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행동과 정책과 반응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의 판단 가능성이 떨어지죠. 이 판단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나타나면 지금 사실 지난 연휴 동안에도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3월 1일 대체 휴일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되나 보다. 그래, 뭐 마무리될 정도로 가격 빠졌잖아.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았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됐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똑하니 보니까 시장이 또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과 논리가 같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비싼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역사적인 평균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싼 수준에 있는 상태라서 이제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라는 로직을 쓰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주가가 미국이 조정받아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당연히 일정 부분 영향을 안 좋게 받겠죠.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 영향을 받았을 때 이미 기존에 싼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받으면 지난번에 못 샀는데 그간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이 전보다는 할만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사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미국과 중국과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 가격 조정을 글로벌 전체 마켓에 대한 동일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시장별로 비싼 시장과 비싸지 않은 시장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그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트럼프 25% 관세 부과 발표에 앞서서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비용 구조나 개선 공급망의 다변화가 펼쳐질지 예상하시나요? 상징적인 부분이 그 유럽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CO2 규제를 완화시킨 부분의 정책에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규제를 완화시켰다라는 얘기는 기존에는 환경 관련된 부분은 유럽이 가장 캐치프레이즈로 세게 가던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캐치프레이즈고 나발이고 이런 거 걸 때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유럽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뭐 전기차 제대로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중국과 미국이 테슬라가 제대로 만들잖아요. 이 부분을 수입해서 쓰던 지역이었는데 이 정책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를 강화시키는 부분은 유럽 경제에는 플러스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계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군사적, 정치적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머스크의 행동에서 상당히 불편한 유럽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거의 50% 가까이 지난달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싼 전기차, 그러면서 미국과 대치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 그거는 뭐 실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대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만 애국심에 호소하고 미국만 마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머스크가 무슨 유럽도 메가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그건 남이 한 얘기고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증가하면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뭉치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완화된 정책에 유럽 차들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이건 뭐냐면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지들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전에는 어떻게 상황 봐서 기회가 생기면 다시 잘해봐야지 이런 방식이 안 통한다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 그러면 각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중국도 중국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만들고 유럽도 기존보다는 뭔가 그 부분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싶고 앞으로도 그 방향성은 계속될 확률이 증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뭐 자동차, 첨단 기술, 소재 등 뭐 이런
비용 상승이 기업의 마진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재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관세 정책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오투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갈 것이다. 한 번에 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듯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투자자인 우리보다 더 민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길게 갔을 때, 짧게 갔을 때 다 짜놓고 시나리오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서 짧게 갔을 때보다 길게 갔을 때라는 제가 하고 있는 생각에 가까운 상황이 기업에게는 타격이 더 크죠. 그 타격이 더 큰 상황을 더 많이 잘 준비해 놓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기업과 개인들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할 것 없이 그에 대한 준비가 들어갔어요. 왜냐? 이번 상황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정치적 관점으로 봐도 뭐 권위주의가 증가하는 부분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이번에는 이게 가짜일 게 아니야. 나한테 많이 영향을 끼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세가 실제로 나오기 전에 수입을 해야 될 부분은 미리 수입해 놓으면 그 당시에는 관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관세가 없는 구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필요한 준비들을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에 여러 가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잡혀온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향후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미리 사놓은 것들이 풀리는 그러한 과도기가 있을 거예요. 그 과도기 동안 이 부분이 실제로됐으니까 또 장기적인 상황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겠죠. 이 부분은 데이터들에 대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아마 수출입 통계나 무역 수지 등의 이상한 데이터들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이 이상한 데이터들이 나올 때 시장의 체력이 좋을 때는 이상한 데이터를 만나도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시장의 체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알면서 아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투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사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그러한 예상을 확률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나온 데이터에 대한 팩트에 나온 후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영향들을 크게 받을 때 그 부분을 반대로 받아줄 사람들의 체력이 약해져 있다면 그러면 시장의 영향은 아는 것에 그냥 맞으면서도 충격은 작지 않은 이러한 상황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네. 저희가 투자 어떤 전략, 투자 반응, 투자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하락의 시작이 과민 반응인 건지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탈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인 건지 PER, PBR 같은 주요 재무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로 평가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2025년도에 대한 이익 추정치들은 많이 높았었어요. 작년 연말에는. 그 부분이 지금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실제 추정치에 넣고 있어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익 수준에 대한 예상이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년을 전망하는 포워드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익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나눈 값이 어떻게 될까요? 변동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하락과 이익 하락이 둘 다 분모 분자가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나눈 값의 변동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죠. 기업은 주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길게 걸리면 길게 걸리고 짧게 걸리면 짧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 있는데 더블을 피해서 어떤 기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뭐 PSR 체크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말씀하셨던 부분은 항상 투자할 때 펀더멘탈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그런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 의한 부분이 아닌 관세가 갑자기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전통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영향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수단은 없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 관계의 변동,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피크가 지금 현재 트럼프 현상에서 미국의 가장 피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미국의 강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견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레벨의 영향과 선호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탄탄한 부분들은 늘 하면서 이슈가 많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움직이는, 뭐 예를 들면 어제 엔비디아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이 나서 주가가 7, 8%가 그 큰 주식이 빠지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건 엔비디아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발생한 일과 미국이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 관세 하는 행동 보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전부 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영됐을 거라고요. 그럼 이것은 꼭 재무제표 계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다양한 이슈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 해석 가능하다면 그 해석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을 반영시키시면 되고, 그 판단이 어렵고 너무 변수가 크다라고 할 때는 전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규모를 줄여야겠죠. 왜냐?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 나한테도 영향을 많이 준다. 그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파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 파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배를 잘 못 몰겠다라고 하면 멀리 안 나왔으면 항구로 돌아가야 되고, 멀리 나왔다라고 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 속도를 줄인다라는 게 포지션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럼 향후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그 있을까요? 보고를 도대체 어디서 받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PD님께서 소스가 아주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의 강도나 빈도가 줄어들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튼 오늘 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렸어요. 제가 현금 비중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 회장님보다 제가 현금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상황에서 현금 비중을 더 추가로 늘렸어요. 그 늘리는 부분을 한국과 중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이 언더웨이 시키는 방식.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이 비싼 상태에서 흔들리는 것, 싼 상태에서 흔들리는 것,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그 과정에서 미국 쪽의 포지션을 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 대비 더 낮추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도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제가 그 하나하나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 무엇 때문에 달라져, 저도 못 맞추고 아무도 못 맞춰요. 트럼프조차도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은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다가 기축자산으로 넣는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오른 그 다음날 다 그 폭을 다시 빠져버리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예상했을까요? 못한다고요. 아마 오르고 더 오르거나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상황들은 어떤 이 세상에 예전보다 복잡계 세상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들고 의도대로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들도 힘이 세지만 그 반응을 보고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험난한 세상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보다 안전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 하락장 속에서 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유동성 축소 및 단기 자본 이동 패턴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시장의 트렌드를 어떻게 향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영향이 큰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 세계 차원에서의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은 이 줄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안 좋고 스태그플레이션 로직이 강해지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유동성 차원에서는 그냥 유동성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입니까? 감소하는 효과입니까? 증가하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차원에서의 유동성이 줄이기 어려운 정책 방향성이 지난 20년, 10년 가까이 써왔기 때문에 이 돈이 쏠린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가 커지면 이 변화의 영향을 어디가 크게 받아, 어디가 적게 받아, 어디가 좋게 받아, 어디가 나쁘게 받아 이렇게 판단한 상태에서 그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미국이 빠지면 전 세계가 다 빠져. 미국이 오르면 전 세계가 다 올라. 이건 세계화 시대의 세상이에요. 지금 탈세계화라는 현상이 강화와 구조적인 변화를 이렇게 매일 보고 있는데 왜 옛날처럼 그렇게 또 갑자기 들이댈 때는 또 옛날 방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탈세계화의 상태에서는 그리고 유동성이
많아진 상태의 탈세계화 우주.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탈세계화의 피해 지역과 피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방산주로는 튀어가잖아요, 이 돈이. 이게 바로 탈세계화의 수혜주한테는 튀어가고 조선으로 튀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반대로 미국 빅테크는 가장 비싸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쏠려 있으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가는 거죠. 이러한 돈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느냐. 근데 그 이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는 내가 그 시도를 좀 사이즈를 줄여서 해야겠구나 라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4일 오전 기준 오토폴리오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많은 종목들을 매도하고 축소하고 확대하셨는데 어떤 변화를 발견하시고 어떤 배경으로 적용하시게 된 건가요? 아마 우리 PD님이 좀 세부적으로 다루자고 하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말씀드렸던 정상회담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그 분쟁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방산주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 반면에 미국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 미국이 안 좋아지면 모두가 다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영향은 크게 받는 거잖아요. 대장이 힘들어지는데 밑에 있는 그 지역들이 안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받는 부분들을 조금씩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는 그래서 이 비중을 줄인다는 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때는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종목이 얘가 더 많이 받아 적게 받아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목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이는 그렇기 때문에 매매의 건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출렁입니다. 이 출렁이는 어려운 이러한 세상에 앞으로도 이 방향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투가 지금 유튜브에서 3,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팀은 같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